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셨고. 저번 주 거 혹시 갖고 오셨나요? 저번 주 다 안 나갔는데. 저번 주 거 보시면은, 일단 페이지로는 30페이지로 한번 피시죠. 30페이지 피시면은, 저번 주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은, 그, 6번 문제까지 했었죠, 그죠? 6번 문제. 저번 주 프린트를 보시면은, 저번 주 프린트에 6번의 절약 유량까지만 나갔죠, 그죠? 저번 주 프린트 안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시면은 저번 주에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 6번 문제 절량에 대한 것만 했었죠, 그죠? 그거 하고 다음에 이제 7번, 8번, 9번, 10번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제 유량 절량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30페이지 오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에 그 수요응급 무료 특강 있는 거 아시죠?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요응급이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무료 특강으로 해서 그 수요 공급을 특강을 3시서부터 5시 반까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수요공급이 상당히 어려워요. 수요공급이 이제 나온다면은 한 3문제에서 4문제인데 7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꼭 연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3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30페이지로 가시면은 저번에 왜 유량 절량까지 갔었죠. 그죠? 그럼 절량이라는 자체가 좀 야매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페이지로 가시면 3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저번에 무슨 양과 무슨 양까지 봤었죠? 유량과 절량. 절량. 특히 이제 절량 같은 경우는 어, 따라보세요. 재고, 자산, 가치, 인구 요 네 가지만 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 통화량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량을 찍게 되면은 그 시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통화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돼요? 가격과 가치는 요건 가치는 그냥 해요. 이건 절량이에요. 절량이죠. 또 이제 가치를 가액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데 보통은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이번에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있다가 하고요. 기업,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그럼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내구재다 보니까 수명이 좀 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볼펜은 빨리빨리 이제 또 사고 그러는데 부동산은 재구매 수요가 또 빈번하지가 않고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마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바로 늘어나지 않는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3번에 시장 수요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특강 때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그걸 이제 이따가 해드릴 텐데, 개별 수요자의 수요량을 수직적으로 합쳤어요? 수평적으로 합쳤어요? 수평적이라고 돼 있죠. 그죠? 수평이라는 자체는 가격을 합치는 겁니까? 양을 합치는 겁니까? 양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개별 수요가 있어요. 개별 수요. 그럼 개별 수요를 봤을 때, 갑돌이하고 을돌이를 합칩니다. 그럼 시장 전체가 돼요. 시장 수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가격과 양이다. 또 가격과 양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장 전체는 더 탄력적으로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칠판 주개가 가격이 만약에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가 돼요. 그럼 1,500원에서 만약에 1,000원으로 인하가 되면은 그다음니까 수요를 더 늘리겠죠. 근데 탄력성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시장이 더 완만하죠. 탄력성은 따라보세요.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같지만 반응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2개를 더 늘렸다. 얘가 3개를 더 늘렸어요. 그러면 2개 더하기 3개는 5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더 비탄력적이에요? 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그럼 이거는 가격을 합쳤나요? EQ, 양을 합쳤나요? 그럼 수직적이에요? 수평적 할게요.
수평이죠. 지금 거기 밑에 보고 계셔요? 그럼 시장 수요량은 개별 수요자의 수요량을 어떻게 합쳤죠? 수직으로 합쳤나요? 수평으로 합쳤나요? 수평으로 합쳤죠. 그래서 보시고, 그럼 동일한 가격 순에서 시장 수요량이 개별 수요량보다 더 비탄력적이에요? 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시장이 더.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보다 그럼 기울기가 더 가팔라요? 완만해요? 완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부동산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공급은 가볍게 본다면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공급은 파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죠. 그래서 판매자가 자, 이 칠판 주개를 10,000개 생산해요. 많이 생산합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그럼 유량 개념을 적용해야 돼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럼 일정 기간은 저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 그러니까 되게 유량 개념을 잡아야 되죠. 근데 주택은 저량 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량 개념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칠판 주개를 사시려면은 판매된 게 중요합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럼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판매했어요? 판매를 아직 안 했어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 계획된 얘기를 하죠. 계획된이고, 그 다음에 사후적 하면 안 됩니다. 사후적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욕구라는 거는, 자, 그럼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판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따라해보세요. 유효 공급. 유효 공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 주개를 만들려면, 자, 공장만 있어야 돼요. 창고도 있어야 되고, 트럭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게, 모의고사에 어떻게 뜰 수 있냐면, 수요자나 공급자가 원하는 양은 따라해보세요. 최대 수량. 근데 공급자는 받아야 될 게 생산비는 건져야겠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가격은 최저 가격이고,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건 최대 가격이다. 이렇게 다 보는데, 그건 안 나왔더라고요. 들어볼게요. 지금 31페이지 가시면 공급의 개념 있나요? 찾았습니까?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일정 기간에 부동산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고, 공급 의사만 있어야 돼요? 공급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죠. 자, 우리가 밑에 유량, 저량이 저번에 여러분들 재고는 유량입니까? 재고는 저량입니까? 저량이고, 신규 주택은 유량이죠. 그래서 이제 신규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의 소유자도 어떻게 부동산을 공급할 수도 있죠. 저량이라는 재고시장, 영속성, 내구성이 강해서 나타날 수 있고, 부동산 수요는 수요 자체로 소멸되지 않고 공급자로 또 전환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이 주택이라는 공급은 유량만 있어요? 저량도 있어요? 그럼 저량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기존 주택 공급량을 말하죠. 그죠? 재고고, 신규는 이제 우리가 신규로 지어진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량으로 공급을 수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며, 주택이 이용주체가 왜 여러분들 여가 현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서 하향 여가. 그럼 기존의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만들어서 판 겁니까? 기존 주택을 판 겁니까? 그럼 저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징에 보시면은, 자, 토지는 저번 시간에 부중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기억하시죠? 작업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것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급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부중성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배우셨으니까 공급이 그냥이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수직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토지에 대한 공급량을 못 늘려요.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럼 용도적 공급이라는 것은, 자, 갑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용도적 공급.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 농지하고 택지가 있대요. 그럼 농지가 10개, 택지가 10개 있으면 20개 양은 늘어나요? 물리적 양은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데 여기서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개에서 10개인데 만약에 농지가 5개로 주면은 얘가 15개로 바뀌면 20개 양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 다 바뀌면은 더 20개 되니까 안 늘어나죠. 그럼 물리적 양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완전 수직이지만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럼 공급곡선이라는 자체가 가격과 양을 본다면 공급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경제적 공급. 그 만약에 택지로 바뀔 때 100만 원 할 때는 10개를 이제 하고 150만 원 할 때는 15개로 바뀌고 200만 원 할 때는 20개인데 20개 양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중성 때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무슨 미탈했죠, 그죠? 완전 미탈했죠.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불가능해요. 용도 해당성 때문에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용도 전환이라는 건 후보지 이행지 저번에 배우셨죠? 개발을 해서 또 집약화시켜서 층수를 올리고 공포성 규제를 완화해서 공유수면 매립은 다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탄력성이라는 건 내가 이따가 후수라고요. 넘겨볼게요. 그럼 됐다 중요한 게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에 부동산 수요의 공급 결정 요인이 자 밑에 가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여기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관계라는 자체는 수요량이 종속 변수면 독립 변수가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이외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가 중요합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울 때 말씀드리면 박스를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그냥요? 요건 가격이에요. 가격. 근데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이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읽다가 문제를 풀 때 저번 주 프린트 문제 이제 우리가 만약에 7번 문제를 푼다면 자, 수요량은 그냥입니까? 가격 하나밖에 없습니까? 근데 수요 변화는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이외가 많아요. 그럼 많은 걸 찾는 게 나아요? 하나 있는 걸 찾는 게 나아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찾는 게 낫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10번 문제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나중에 이따 풀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수요 곡선은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그러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들 수요량의 변화라는 자체는 그냥 했어요. 이건 양이 붙었어요. 붙었죠. 붙으면 이건 가격 이외에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죠.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일정하다. 그럼 이거는 해당 부동산, 해당 지화에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얘가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가격이 있고 양이 있다면은 수요 곡선은 우상향해요, 우하향해요.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죠, 그죠? 이건 모습이 됩니다. 우하향한다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분필이 만약에 원은 뺍니다. 200원에서 2개를 사겠다. 300원에서는 하나를 사겠다. 100원에서는 3개를 사겠다. 자, 요거는 그냥이에요. 이 점들이 찍혔죠. 무수한 점들을 연결한 이 D, 요게 딱 수요 곡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는 자체가 자, 갈게요. 수요 법칙이라는 자체는 가격이 비싸지면은 안 사죠. 그죠? 그럼 수요량을 늘리겠어요? 당연히 수요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자, 그러면 이게 비례 관계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죠. 그래서 반비례고 마이너스 역의 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는 이유가, 자, 거기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32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수요량이 변화라는 게 있죠. 그 중간에 보시면, 자, 우리가 니은에 보시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무슨 법칙이라고 돼 있죠? 수요 법칙이죠. 근데 밑에 보시면 수요 법칙이 그냥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왜 우리가 따라서 가시성 소비, 베블렌 효과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허영심 때문에 더 가격이 올라도 더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펜제라는 자체는 열등제 중에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를 더 늘리는데 수요를 더 안 살 수도 있어요. 네, 참고만 하시고요.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다, 맨 밑에 반비례다. 그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양이 줄죠. 그래서 수요 함수가 이제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인데 나중에 함수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 이제 모의고사 같은데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찾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난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격 효과거든요. 이 가격 효과를 가지고 소득 효과, 대체 효과의 합성이 가격 효과예요. 수요 법칙이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소득 효과는 하나의 제어만 등장합니다. 몇 개만 등장한다? 하나. 그래서 실질 소득의 변화가 나오고 하나의 제어고, 따라서 대체 효과. 대체 효과는 하나의 제어가 등장해요. 두 가지 제어가 등장해요. 두 개로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모의고사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들어볼게요.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제라는 건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A제화와 B제화가 있다고 보세요. 십자가를 이제 그립니다. A제화, B제화. 자, 그러면은 대체제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럼 가격도 비슷하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이제 구매력이라는 자체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갑돌이가 1,000원이 있으면 유효수가 되겠죠. 그래갖고 구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명목소득이라 그래요. 내가 월급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본다는데, 자, 소득효과라는 자체는 그냥 가볍게 본다면, 자, 우리가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원에 5개, 자, 10개를 구입할 수 있고요. 자, 이것도 100원에 10개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소득효과는 두 가지 재화가 나와요.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요.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요. 그렇죠? 근데 대체효과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합니까?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합니까?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얘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서 대체효과 틀린데,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그 재화의 가격이 200원으로 상승하면 양을 늘리겠어요? 양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런가요? 자, 그게 이제 가격에 대한 거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을 줄이는 게 이제 수요 법칙이죠. 근데 따라서 소득 효과. 소득 효과는 제가 두 가지 제어가 나와요. 하나의 제어만 나와요. 하나의 제어만 나오고 소득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실질 소득이 변화되는 걸 나오고, 실질 소득이 변화돼서 하나의 제어만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그럼 더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를 더 감소시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3개 감소시켰다. 자, 이건 답이세요. 소득 효과. 그럼 소득 효과는 다른 재화가 등장합니까?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소득 변화만 들어갔죠. 그런가요? 근데 대체 효과는 그냥요, 두 가지 재화가 나와요. 두 가지 재화가 나오죠. 그죠?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서 대체 효과는 둘 이상의 재화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가격이 높아지면은, 자, 200원에서 얘는 100원이 됐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하락했죠. 따라서 상대적 가격 하락.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모의고사에 절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이지 절대적이지 않죠. 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를 많이 사겠어요? B를 더 많이 사겠어요? B를 많이 사죠. 그러면 B 재화를 더 많이 늘려서, 자, 두 개를 더 늘렸다. 얘를 줄이고, 자, 이건 따라서 대체 효과. 그럼 대체 효과는 그냥입니까? 두 가지 재화가 나옵니까? 두 가지 재화가 나오죠. 지금 보고 계세요? 자, 소득 효과는요,
소득 효과는 두 가지 재화가 나와요.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요. 실제 소득이 변화됐다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명목소득이라는 천원은 똑같은데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소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실제 소득이 더 증가하죠. 그럼 구매력이 더 향상되니까 그 수요를 더 늘릴 수 있어요. 이건 대체입니까? 이건 소득 효과입니까? 소득 효과죠. 그런가요? 근데 대체 효과는 하나의 재화가 등장해요. 두 가지 재화가 증해요. 그러면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상승했죠. 그렇죠? 그럼 그 재화를 감소하고 해당 재화에 자 이거 모의고사 뜬다. 절대적 가격이야, 상대적 가격이야. 절대적 가격 하면 안 되죠. 상대적 가격이 하락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건 소득 효과다, 이건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수요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잘 안 떠요 요즘은요. 끊겼고 이게 진짜 상당히 좀 어려워요.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수요의 변화라는 거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죠. 그래서 자 이거는 가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의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이외의 변화죠. 이외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안 바뀐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가격은 바뀌어요. 여러분들 가격은 동일해요. 근데 200원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 곡선이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1, 2, 3가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잘 나와요. 금리가 높아야 돼요. 금리가 좀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금리가 자 어떻습니까? 인하되면 수요를 감소시켜요. 수요를 증가시켜요. 증가시키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따가 시험 문제 있다가 마지막 10번 문제가 저번 주 프린트가 어려운데 자 보세요. 이건 따보세요. 수요량. 자 이건 그냥이에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죠. 그런가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가격 때문에 그렇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이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이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그럼 곡선이 가만히 있어요? 이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온 게 우측으로 나왔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따라서 우상향 이동.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죠? 그렇죠? 무슨 상향 이동? 우상향 이동. 이따 10번 문제가 기출해요. 저번 주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줄이죠. 그럼 금리가 인상하면 수요를 증가시킨다, 수요를 감소시킨다. 감소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좌측으로 움직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좌측으로 자 이렇게 내려가요, 곡선이. 그럼 따라서 좌하향 이동. 좌하향 이동이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번 문제를 풀어왔겠지만 10번이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였어요. 그죠? 이따가 풀어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굵은 글씨로 좀 가볼게요. 자, 32페이지 굵은 글씨. 수요량이 변하는 맨 밑에 그냥입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가격이죠. 지금 빨간 글씨 보고 계세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죠. 근데 좀 전에 제가 그렸던 수요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죠. 그럼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자, 이건 그냥이에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동일한 가격선에서 수요량이 변한 거죠. 그런가요? 자, 우측은 따보세요. 우상향 이동. 좌측은 따보세요. 좌하향 이동. 좌향 이동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소득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갈게요. 그것도 이제 이따가 제가 특강 때 해드릴 텐데 정상제와 열등제가 달라요. 자, 그러면 소득이 변합니다. 자,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을 자 나쁜 거 사요, 좋은 거 사요. 좋은 게 따보세요. 우등제, 자 보세요. 정상제. 정상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신차가 정상제죠. 그래서 내가 세차 뽑아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제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정상제라고 나옵니다. 근데 중고품 같은 거는 제가 열등제라고 했었죠.
그럼 열등제는 수요량이 더 늘어나요? 수요량이 더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무슨 제? 열등제가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손 들어보세요.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잠깐 이제 바꾸면은 어려워요. 자, 보세요. 나 보세요. 자, 그러니까 봐봐.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열등제가 좋아요? 우등제가 좋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열등반하고 우등반 있었죠? 그럼 학교 다닐 때 열등반이셨어요? 우등반이셨어요? 다 우등반이랬죠.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다 열등반이셨는데 우등이 좋은 거고 열등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신차고 얘가 중고차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소득이 높아지면은 중고차 뽑아요? 새차 뽑아요? 새차 뽑죠. 그런가요? 소득이 늘어나면 중고차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 연습게임 좀 할게요. 저 보세요. 만약에 소득이 감소했는데 수요량이 같이 떨어졌대요. 이건 무슨 제죠? 정상제. 정상제가 되겠죠. 아, 이거 힘들어 죽겠다. 왜 그렇죠?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잠깐 바꿨는데도 안 좋아요. 다시 할게요. 같이 움직이면? 반대 움직이면? 열등제는 거예요. 이제 자신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이 감소해갖고, 내 소득이 적으니까 중고차 뽑아야겠다. 그래서 수요량을 더 늘리는 건 이건 무슨 제죠? 열등제죠, 열등제. 가자. 그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라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자,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에다가 100%라고 넣으세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자,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가격 변화입니다. 이걸 푼 다음에 제가 프린트문을 저번 주 바로 풀 텐데,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대체제가 비싸면 안 사고 내 거 사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과 내 해당 부동산, 해당 수요량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라면 보통 이제 대체 관계가 빌라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빌라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빌라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죠. 그런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요 대 수요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답은 수요 대 수요. 자, 빌라가 비싸면 빌라를 안 사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봐봐. 수요량을 줄이니까 얘를 늘린 거는 그냥입니까? 당연히 대체제입니까? 대체제죠. 따라서 수요 대 수요. 수요 대 수요는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수요 대 수요를 물어봐요. 가격 대 수요를 물어봐요. 그럼 대체제 가격과 나는 그냥이다?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나중에 아파트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까지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수요 대 수요. 수요 대 수요는 그냥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야. 저는 상식이 없는데 하지 말고. 그럼 대체제는 그냥이야. 대신할 수 있는 재화야. 빌라를 줄이면 아파트를 늘리죠. 그런가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이따 물어볼 때 그냥이요. 가격 대 수요를 물어봐요. 그럼 A 가격과 B 가격을 물어볼 수 있다는, 비수요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대체제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그럼 그냥이야. 가격도 같이 움직여.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따라서 보완제. 보완제는 커피와 설탕이 대부분이죠. 보완제. 그럼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떨까요? 그죠? 자, 예를 따르자 커피. 그럼 커피와 설탕은 보완 관계라는 거 아시죠? 그럼 설탕이라는 수요가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설탕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자, 갑니다.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사 먹겠어요? 커피를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요 설탕도 줄여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 대 수요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 대 수요입니까?
그럼 보완제 가격과 얘는 그냥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수요가 막 줄면은 그냥입니까? 가격도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그럼 설탕에 대한 수요도 하락하겠죠. 가격도 설탕에 대한 가격도 내려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저자분의 거기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찾으셨어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대체제 수요 감소하고 해당 수요가 증가하죠. 대체제에 있는 재화의 수요와 해당 재화의 수요는 반대지만은 가격대 수요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어요.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들죠? 근데 보완 관계에 있는 거는 수요 대 수요는 같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비유법은 이제 중요한 건 거래 규제가 완화되거나 증권시장이 장기적인 수익을 하락 추세하게 되면 부동산으로 몰리겠죠. 근데 이제 가장 좀 밑에서 중요한 거는 자,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 구분해 보시면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맨 밑에 가시면 자, 소비자의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가격 상승 예상. 찾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쉬워요. 인구가 늘어나면은 유입이 증가하면 증가되고, 뭐 소득하고 대체제 보완제는 다 했으니까. 자, 담보대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수요를 감소시키죠. 가격이 상승했나요? 가격 상승을 예상하나요? 예상하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 상승이 예상한다는 것은 상승했어요. 상승할 거를 기대해요. 그럼 더 오르기 전에 더 사야 되죠. 그럼 수요 감소해요. 수요를 증가시켜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오늘 저번 주 프린트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을 보시면은 저번 주 프린트 7번 있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수요의 변화는 여러 개지만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 찾는 게 좋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 될까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분이 상당히 안 좋죠. 자, 갈게요. 이 양이라는 건 그냥요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하나 찾는 게 낫죠. 그런가요? 그럼 저번 주 프린트 7번 보고 계셔요? 그럼 수요의 변화를 찾는 게 좋아요? 먼저 수요량의 변화를 찾는 게 나아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건 3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이 수요량의 변화가 것밖에 없으니까 가구수 증가가 수요 변화가 되겠죠.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 자, 제가 분명히 수요 대 수요는 상식이지만 가격 대 수요는 아까 대체제는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는요. 반대로 움직이죠. 지금 여러분들 9번 보고 계셔요? 그럼 갈게. 퍼센트 보지 마세요. 그냥 A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자, B 수요가 늘어났대요. 자, 만약에 아파트가 비싸지면 빌라 살 수 있죠. 이거 무슨 관계죠? 대체제 관계죠. 그런가요? 그럼 9번에 A가 가격 5% 상승하고 B가 10% 증가했으면 이건 무슨 제? 대체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C는 5%가 감소했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어요? 수요가 감소했어요? 이건 아까 대체제지만 이건 무슨 제가 되는 거죠? 보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 관계는 대체제, A와 C 관계는 보완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10번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10번. 10번에 별표 3개 쳤나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혹시 저번 시간에 해설 받으셨죠? 해설 받으셨어요? 그럼 해설을 껴놓고 보세요. 해설을. 자, 난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자, 10번 갈게요. 아파트의 매매 시장의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나요? 하락한 걸 예상하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상이 붙었나요? 만약에 예상이 빠지면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만약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수요량이 변하면서 동일한 수요곡선에서 이렇게 내려갔죠. 그렇죠? 근데 가격이 하락했나요? 하락한 걸 예상하나요?
그럼 아직 하락했어요? 하락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더 내려가기 전에 우리가 어떨까? 수요를 안 하고 지금 비싸니까 수요를 더 감소시킬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은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 내려간 겁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 겁니까? 자체가 좌하향 이동한 거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요거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요거는 우상향합니까? 좌하향이 틀렸죠. 그런가요? 그럼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어.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사시겠어요? 아파트 사시겠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죠. 그럼 그냥입니까? 우상향합니까? 우상향 이동이 3번이 정확하게 맞죠. 그런가요? 자, 아파트 담보대출금리도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동일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도 이 수요량이 변했지만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상향으로 이동한 겁니까?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겁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 이동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5번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하면 수요를 감소시키죠. 그러면 우상향이에요? 좌하향이에요? 좌향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겁니다. 봐봐. 자,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거는 그냥요. 이건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다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럼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인 건 다 틀린 거죠.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였습니까? 자체가 움직인 거죠. 10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치셨어요? 이게 기출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34페이지로 가보세요. 3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량은 종속 변수가 되면 영향을 주는 게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곡선상이 이동하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소득, 인구, 선호도 같은 거는 다 수요고 공급은 이제 기술순이나 생산 요소 가격이 이제 공급이라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페이지 34페이지를 보시면은 똑같아요. 자, 공급 양의 변화는 그냥 있나요? 양이 붙었나요? 붙었죠. 그럼 그냥이에요?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죠. 그죠? 동일한. 그래서 이거는 얘도 해당 부동산이 만약에 아파트라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 변화가 되죠. 가격 변화. 그럼 얘도 다른 조건은 일정하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가격과 양이 있다. 자, 그럼 아까 공급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0원이었을 때 공급자들은 2개를 공급하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3개. 그 다음에 100원이었을 때는 1개를 공급하겠다. 자,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으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의 변화 합니다. 그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이외의 변화다. 그러면은 자, 가격과 양을 본다면 가격은 바뀌어요. 가격은 일정해요.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곡선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똑같아요. 자, 만약에 금리가 인하했어요. 그럼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공급을 감소시켰어요. 공급을 증가시키겠어요. 증가시키고 기분이 좋으니까 우측이죠. 근데 이게 쟤랑 틀린 게, 자, 얘는 아까 우측으로 움직인 게 따보세요. 우상향 이동. 우측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이건 좌측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따라서 좌하향 이동. 자, 다시 한번 우하향 이동. 그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하향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을 줄이죠. 그럼 금리가 인상하면 공급 증가해요? 공급 감소해요? 감소죠. 그러면 좌측으로 움직였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럼 따라서 좌상향 이동.
좌상향 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그럼 얘는 그냥요, 점의 이동이에요. 동일한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해서 상향, 하향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그럼 얘는 동일한 곡선상에서에 대한 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자체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든 쉬워요. 기술순위 나옵니다. 그럼 기술순위 태보돼야 돼요? 기술순위 향상이 돼야 돼요? 향상이 되고, 따라보세요. 생산 요소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에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생산비. 생산비가 비싸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공급을 많이 하죠. 그럼 우리가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요. 그럼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려면 토지가 안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야 되고, 노동이 들어가죠.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도 상승해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 하락해야 되고, 자본은 따라보세요. 타인 자본. 그럼 타인 자본을 빌리면은 그냥입니까? 이자가 나갑니까? 금리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고, 건축 원자재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 밑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보고 계시죠? 그럼 굵은 글씨, 공급량의 변화는 그냥이에요. 이건 가격이에요. 곡선상의 점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급법칙은 밑에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입니다. 공급함수는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 그 가격이 올라가면 양도 늘어나죠. 공급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해당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변화라고 되어 있죠. 자, 우측은 따보세요. 우하향 이동. 좌측은 어떻게 돼요? 좌상향 이동이 되겠죠.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따보세요. 생산 요소 가격. 그럼 토지 가격, 건축 원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이 된다, 하락이 된다. 그래야지만 공급자 비용이 감소해서 어때요? 더 공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은 건축 기술의 향상과 건축 기술이 완화해야 되지만 더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건축자재 등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증가시키겠어요? 감소시키겠어요? 감소죠.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이 진보가 되면 증가시키겠죠. 규제를 완화시키면 증가시키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감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면 증가시키고,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감소,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그럼 저번 주 이제 프린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8번 한번 보세요. 자, 8번을 보시면은 주택 공급의 변화와 공급 양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찾을 때 아까도 봤지만 양은 그냥입니까? 가격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공급의 변화를 찾는 게 나아요? 공급 양의 변화를 찾는 게 나아요? 그럼 양은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죠.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10번의 별표를 3개 치시라 그랬죠? 10번이 가장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10번 위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수요량은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자, 그럼 이건 그냥이요. 동일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가요?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곡선상에 대한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죠. 그래서 따보세요. 우상향 이동, 좌하향 이동, 좌하향 이동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아파트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수요량을 찾는 게 낫죠. 그렇죠? 공급량의 변화도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주의하실 게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따보세요. 우하향 이동. 쟤랑 표현이 좀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따보세요. 좌상향 이동.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오늘 프린트는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